숙제를 까먹었다고? 평소와 같은 수학 수업 시간. 하지만 현재 교실은 팽팽한 분위기에 둘러싸여 있었다. 교단에서는 누구나 숨을 멈출 만큼 수려한 외모의 선생님, 키조인 효카 선생님이 팔짱을 끼고 한 남학생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네, 죄송합니다. 하긴 했는데 가져오는 걸 까먹었어요. 그래, 그럼 이제 됐어. 너 오늘 숙제 3배야. 네? 왜요? 당연하지. 다들 해온 걸 너만 안 한 거잖아. 벌을 받아야지. 하지만 정말 집에 두고 왔을 뿐인데. 그럼 지금 가지러 갔다 올래? 물론 돌아올 때까지 수업은 결석 처리가 되겠지만. 그런 횡포가... 횡포? 실수를 한 건 너잖아. 그런 어설픈 변명이 사회에 나가서도 통할 거라고 생각해? 지금의 넌 해야만 하는 것조차 하지 못하는 한심한 사람이야. 좀 더 훌륭한 사람이 되도록 스스로를 바꾸는 노력을 하도록 해. 네. 여전하네. 나 나구모 효마는 학생을 엄격하게 질책하는 키조인 선생님을 보고 나도 모르게 한숨이 나왔다. 우리의 담임이기도 한 키조인 선생님은 미인이지만 아주 차갑고 무섭기로 유명하다. 그 탓에 얼음 여왕님이라는 별명이 붙었는데 사실 선생님은 아주 상냥하고 학생을 생각하는 분이시다. 그 사실을 나만이 알고 있다. 안녕. 한밤중에 오피스텔에 자취하고 있는 내 집을 찾아온 건 담임인 키조인 선생님이었다. 사실 선생님은 옆집에 살고 계시는데 이렇게 매일 밤 내 집에 찾아오신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오늘은 늦으셨네요. 미안해. 여러모로 일이 꼬여서. 아니요. 탓하는 게 아니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선생님이 바쁘신 건 잘 아니까요. 고마워. 여전히 넌 다정하구나. 아니요. 현재 나는 고등학교 3학년으로 선생님을 알게 된 지는 2년이 넘었다. 이 반동거 생활도 1년 넘게 이어지고 있다. 그리고 상대는 절세의 미녀라고 불리기도 하는 아름다운 어른 여성. 호감을 품지 않을 수 없었다. 부끄러워하지 않아도 되는데. 부끄러워요. 저녁 거의 다 됐으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요리하는 중이었어? 위험한 거 아니야? 이제 접시에 올리기만 하면 돼요. 불은 이미 껐어요. 그렇구나. 착실한 나구모한테는 필요 없는 걱정이었네. 기분이 좋아 보이시네요. 무슨 좋은 일 있으셨어요? 아무 일도 없었는데? 어라? 기분 탓인가? 그렇군요. 죄송해요. 사과할 것까진 없는데. 그래서 오늘 밥은 뭐야? 선생님이 좋아하시는 치즈 함박 스테이크에 구운 피망과 간단한 샐러드예요. 그렇구나. 더듬이 움직이는 거 귀여워. 기뻐하시는 것 같아서 다행이다. 그러고 보니 오늘은 정장을 입은 채로 오셨네요. 늦어져서 기다리게 하기 미안해서. 일단 갈아입으러 집에 다녀오실래요? 만에 하나 옷에 묻으면 안 되잖아요. 하지만 그럼 쉽잖아. 뭐 묻히지 않도록 조심하시면 정장을 입은 채로 드셔도 괜찮을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정장 차림의 선생님이 방에 있다는 건 배덕감이 엄청나서 굳게 된다. 피부색의 스타킹이나 눈을 둘 곳을 못 찾겠어. 선생님의 다리에 신경이 쏠려 있는데 키조인 선생님이 할 말이 있는 듯한 눈으로 나를 쳐다보고 있었다. 아니 저기 이건... 나구모, 한창 그럴 만한 나이라는 건 알지만 여자의 다리를 빤히 바라보는 건 좀 그렇지 않니? 네, 죄송해요. 정말 조심해. 나니까 괜찮은 거지. 반 여자애들에게 하면 경멸당할 거야. 네? 나니까 괜찮다고? 그 말은... 물론 내가 어른 여성이라 학생인 네 우행을 받아들일 수 있는 인품이 있다는 의미야. 그렇군요. 아무래도 내 착각이었나 보다. 그건 그렇고 네 수제 요리를 먹게 된 지 벌써 1년이 됐네. 함박 스테이크를 기쁜 듯이 먹으면서 입맛을 다지던 키조인 선생님은 문득 생각난 듯이 우리의 관계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하셨다. 이렇게 보니 시간이 흐르는 게 정말 빠른 것 같아. 1년... 그동안 선생님의 요리 실력이 개선되는 일은 없었네요. 반쯤 농담으로 말하자 키조인 선생님은 동요하셨다. 그건 요리를 하지 못하게 한 너한테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 아니요. 식칼을 잡으면 사람이 변하는 선생님 탓이에요.
키조인 선생님은 겉모습을 보면 뭐든지 잘하는 어른 여성처럼 보인다. 하지만 실상은 의외로 요리를 잘 못하는 여성이다. 식칼을 들면 눈매가 변하고 거친 칼놀림을 보여준다. 그리고 격한 것 치고는 제대로 식재료가 썰리지 않는 데다 위험하기도 하니 선생님에게 시키지 않게 되었다. 물론 그럼 개선되지 않으니 시간을 두고 다시 도전했지만 몇 번을 해봐도 선생님의 그 버릇이 고쳐지는 일은 없었다. 식칼 이외에 굽는 요리나 튀기는 요리를 할 때에도 상태가 이상해진다고 한다. 즉, 이 사람은 요리에 재능이 없는 것이다. 원래는 요리를 배우려고 시작한 관계였는데. 그러고 보니 그랬죠. 키조인 선생님과 반동거 생활을 하는 관계를 시작한 계기. 그건 1년 전에 있던 어떤 사건이 원인이었다. 근데 애초에 바퀴벌... 그 이름을 더 이상 부르면 용서하지 않겠어. 검은 악마가 선생님의 방에 나온 게 원인이었죠? 정식 명칭을 말하려고 했더니 엄청난 살기가 느껴졌기에 나는 호칭을 고친 후 그 이름을 입에 담았다. 이 호칭은 선생님이 내 방에 도움을 요청하러 왔을 때 불렀던 것이다. 옆집에 살고 있다는 건 고등학교 입학 후에 바로 알았지만 선생님이 내 방에 오신 건 그때가 처음이었다. 그리고 날 억지로 방에 데려가서 검은 악마를 퇴치하게 했던 것이다. 딱히 선생님 집이 더러웠던 건 아니었으니 어쩌다 밖에서 들어온 것이겠지. 그때는 억지로 방에 데려가서 미안했어. 아니요. 곤란할 때는 서로 도와야죠. 다만... 나도 알아. 말하지 마. 컵라면 쓰레기가 방에 산더미만큼 쌓여있던 건 여자로서 실격이었지. 딱히 여자로서 실격이라고 말할 생각은 없었지만 분리수거장 밑에서 대량의 컵라면 쓰레기를 봤을 때는 놀랐다. 양으로 봐서 매일 그것만 먹고 있다는 게 명백했기 때문이다. 여성이 요리를 해야만 한다는 건 구시대적인 발상이라고 생각해요. 다만 역시 영양은 골고루 섭취하셔야죠. 그 말 1년 전에도 들은 것 같아. 그 후에 보다 못한 네가 요리를 대접해줬었지? 아니요. 아직 검은 악마가 집에 있을지도 모른다고 하시면서 선생님이 본인 집에 돌아가려고 하지 않으시길래 대접해야만 하는 상황이 되었던 거겠죠. 나구모, 너 착하게 생겼으면서 의외로 독설이구나. 선생님이 자신에게 유리하게 기억을 수정하는 걸 두고 보지 못하겠었을 뿐이에요. 뭐 그건 그렇다 치고 내가 만들어준 요리를 먹은 키조인 선생님이 나에게 의지하기 시작한 게 이 관계가 시작된 계기였다. 그 후에 어쩌다 보니 흐지부지 되어 지금의 관계가 정립된 것이다. 내가 요리를 대접하는 대신 모든 식재료 등의 비용은 키조인 선생님이 부담해 주시는 윈윈 관계가 된 것이다. 솔직히 식재료 비용은 아무래도 좋고 키조인 선생님과 함께 먹을 수 있는 게 기쁜 거지만 나한테 이런 식으로 말할 수 있는 건 너뿐일 거야. 약간 지는 형태로 얘기가 끊긴 것이 불만이었는지 선생님은 토라진 듯이 툴툴대며 밥을 먹기 시작했다. 이 사람은 겉모습과 달리 속은 의외로 아이 같다. 그건 선생님이 학교에서 무서운 선생님을 연기하고 있기 때문 아닐까요? 연기한다고 말하지 말아줄래? 학생들이 훌륭한 어른이 되도록 엄격하게 대하고 있는 것뿐이야. 그렇다. 이 사람은 학교에서 얼음 여왕님이라며 두려움을 받고 있지만 그건 일부러 무서운 선생님을 연기하다 얻은 별명이고 실제로는 학생의 장래를 진지하게 생각해주는 아주 다정한 사람이다. 하지만 여러 번 말했지만 학생들을 위축시키는 건 좀 심한 것 같아요. 그치만 그런 성격이 몸에 배었는데 이제 와서 바꿀 수는 없잖아. 나도 원래는 엄격하지만 학생에게 존경받는 선생님을 목표로 했어. 남에게 엄격하게 대할 거라면 먼저 스스로 변하는 노력을 해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넌 항상 그런 식으로 맞는 말만 하더라. 선생님을 곤란하게 하니 즐겁니? 맞는 말을 하는 게 뭐가 나쁘다는 거지. 심지어 곤란하게 하려고 한 게 아닌데 말투가 아이 같아진 걸 보니 상당히 삐치셨나 보다. 이 사람은 동요하거나 삐치면 아이 같은 어조가 되거나 반대로 존댓말로 말하기 때문에 바로 알 수 있다. 곤란하게 하려고 한 건 아니에요. 다만 선생님이 오해받는 건 싫어요. 나구모? 선생님은 저희를 진심으로 생각해 주시잖아요. 그런데 선생님의 과한 방식, 아니 폭군 같은 방식 때문에 학생들에게 이해받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 건 슬프잖아요. 나구모. 저기 왜 방금 굳이 다시 말한 거야? 신경 써주는 척하면서 사실은 탓하는 거지? 선생님, 말투가 아이 같아졌어요. 나구모, 넌
그 짓궂은 성격을 고치는 게 좋을 거예요. 그러다 친구가 없어질 테니까요. 조심할게요. 전혀 진심이 느껴지지 않네요. 그러다 정말 친구를 잃으면 어쩌려고요? 괜찮아요. 원래 없으니까요. 그건 괜찮은 게 아니죠. 농담식으로 대답하자 꽤 진지하게 혼나고 말았다. 나는 집안 사정으로 친구를 만들지 않고 있지만 키조인 선생님으로서는 그게 마음에 들지 않으신가 보다. 선생님이 내 상대를 해주는 건 그런 이유도 있을 것이다. 일단 선생님에게만은 집안 사정을 얘기해두기도 했고. 나에게 변하라고 하고 싶다면 먼저 네가 변해야 한다고 생각해. 평소대로 돌아왔다. 게다가 이건 아까의 복수인가? 학생의 본분은 공부이니 공부를 잘하면 문제 없다고 생각합니다. 확실히 넌 공부를 잘하지만 그래도 이래서는 장래에 나처럼 될지도 몰라. 선생님, 그건 딴죽 걸기 힘들어요. 선생님은 갑자기 자해 같은 말을 하셨지만 분해 보였기에 선생님의 과거를 예측할 수 있었다. 분명 허세 부리다가 고립되셨을 것이다. 하지만 이제 친구에게 안 좋은 경험을 겪게 하고 싶지 않아요. 그렇네. 미안해. 아니요.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만 걱정해 주시지 않아도 괜찮아요. 이제 익숙하니까요. 우리 집은 딱 잘라 말해 특수하다. 어렸을 때부터 영재 교육을 받아 완벽한 사람이 되는 것이 의무이다. 엄마는 특히 특이하셔서 사람을 사귀는 것조차 성장에 영향을 준다며 천재라고 불리는 재능이 있는 사람 이외에는 관여하지 말라고 할 정도이다. 그래서 과거에 친했던 친구들과는 모두 엄마 손에 의해 연을 끊게 되었다. 그 이후로 나는 친구를 만들길 그만두었다. 만들어봤자 상대를 상처 입히고 끝난다. 이제 그런 경험은 하고 싶지 않으니까. 나구모. 선생님. 사실은 이러면 안 되겠지만 넌 아직 고등학생이면서 이상하게 너무 어른스러워. 저게... 아이는 좀 더 억지를 부려도 돼. 무리해서 자기 마음을 억누를 필요는 없어. 싫은 건 싫다고 말해도 돼. 연모하는 상대에게 안겨진 나는 몸이 경직되었지만 선생님이 상냥한 목소리로 쓰다듬어 주시는 느낌이 들어 신기하게도 진정되었다. 정말 선생님은 너무 상냥하시다. 선생님. 왜? 괜찮아요. 선생님이 있어 주셔서 저는 매일이 즐거워요. 왜 선생님이 저렇게 멀리 떨어지셨지? 내가 무슨 이상한 말 했나? 선생님이 너무 동요하시길래 내가 한 말을 속으로 되짚어보다가 나는 어떤 사실을 눈치챘다. 그렇구나. 아까 한 말은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 고백같이 보일 수도 있겠다. 적어도 상대에게 엄청난 호감을 느낀다는 건 알게 될 만한 말이었다. 귀여워. 학교에서는 늠름하면서 왜 집에서는 이렇게 귀여운 거야? 이 사람은 가끔 이런 갭을 보여주는 게 정말 치사하다. 안 그래도 미인인데 이런 갭을 보여주면 바라지 않을 남자는 없을 것이다. 그래, 여기까지 온 거 차라리 말해버리는 게 좋을지도 몰라. 사실은 졸업할 때까지 기다리려고 했지만 그때가 오면 겁먹게 될 가능성이 있어. 그렇다면 지금 마음을 전하는 게 나아. 선생님. 왜? 저 사실은 선생님을 좋아해요. 저랑 사귀어 주셨으면 해요. 저기 선생님? 기습하다니 비겁해. 아니, 비겁하다뇨? 저 진지하게 고백했는데요. 그치만 설마 고백을 받을 줄은 몰랐단 말이야. 우리는 선생님과 학생의 관계잖아. 확실히 나이는 좀 차이가 나지만 나이 얘기는 하지 마. 수습하려고 했는데 오히려 혼나고 말았다. 20살을 넘겼지만 선생님은 아직 젊으신데 역시 여자에게 나이 얘기는 금물인 건가? 죄송해요. 하지만 저는 선생님을 정말 좋아해요. 그치만 그렇게 말해도 선생님이 학생에게 손을 댈 수는... 선생님, 저 싫어하세요? 그렇게 말하는 건 치사해. 내 마음 말하지 않아도 알고 있는 주제. 그렇다는 건 오케이 해주시는 건가요? 안 된다니까. 선생님과 학생은 사귈 수 없어. 그런가요? 잠깐만. 어디 가는 거야?
잠깐 밤바람 좀 쐬고 오려고요. 기다려. 그거야 거절한 게 아니라 그냥 입장상 사귈 수 없다는 거지. 내 태도를 보고 선생님은 매달리는 듯한 표정으로 바라봤다. 장난은 여기까지 하자. 괜찮아요. 저도 아니까요. 알고서 그런 태도를 취하다니 정말 너무해. 죄송해요. 조금 장난을 치고 싶어졌어요. 뭐 장난은 여기까지 하고 선생님 지금 당장이라고 하지는 않을게요. 졸업하면 저와 사귀어 주시겠어요? 지금 바로 사귈 수 없다면 어쩔 수 없다. 선생님도 입장이 있고 나도 선생님을 곤란하게 하고 싶지 않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사귀는 건 포기하고 졸업하길 기다리기로 했다. 그거라면 근데 정말 괜찮은 거야? 나 학교에서는 애들이 무서워하는데. 네, 선생님이 좋아요. 게다가 선생님이 귀엽다는 건 집에서 잔뜩 봤으니까요. 하지만 왜 학교에는 매력적인 여자애도 많고 저한테는 선생님이 가장 매력적으로 보여요. 요리도 제대로 못하는데. 제가 할 거니까 문제 없어요. 하지만 선생님이 부정하셔도 저는 선생님의 장점을 알고 있어요. 저는 선생님과 사귀고 싶어요. 이대로라면 선생님이 스스로를 계속 부정하다가 이야기가 나아가지 않을 거라는 걸 깨달은 나는 먼저 치고 들어가기로 했다. 졸업 후라는 조건이 붙지만 제 여친이 되어주시겠어요? 네. 그럼 졸업 후에 잘 부탁드려요. 내가 다시 고백하자 선생님은 기어 들어갈 것 같은 작은 목소리로 수락해 주셨다. 그 말을 듣고 난 가슴이 너무 뜨거워져서 나도 모르게 선생님을 끌어안고 말았다. 잠깐 나구모. 사귀는 건 졸업한 후라고. 죄송해요. 지금만 이렇게 하게 해주세요. 나는 떨쳐내려고 하는 선생님의 몸을 꼭 끌어안고 그렇게 부탁했다. 정말 어쩔 수 없네. 지금만이다. 아무래도 선생님은 지금만은 어리광 부리게 해주실 건가 보다. 나는 그런 선생님에게 내 몸을 기댔다. 이렇게 졸업 후에 사귀기로 약속한 우리들. 그때까지는 진중하게 선생님과 학생의 관계로 있기로 했는데 나구모. 오늘도 같이 자는 거야? 싫으면 선생님 방에 돌아가시면 되잖아요. 치사해. 내가 거절할 수 없을 거라는 걸 알고 그런 식으로 말하다니. 정말 오늘만이야? 결국 서로의 마음을 알게 된 이상 거리를 두는 건 불가능하고 아무도 보지 못한다는 구실로 둘만 있을 때는 마구 꽁냥댔다. 그만큼 선생님을 정말 사랑한다는 것이다. 앞으로 내 집안일도 있으니 많은 문제가 기다리고 있겠지만 나는 선생님이 옆에 있어준다면 어떤 일이든 힘낼 수 있을 것 같다. 뭐 선생님과 반동거하고 있다는 건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겠지만